잿더미가 된 시간 10년의 서막. 이름 한서진. 나이 21. 비 내리는 초여름, 상여가 나가는 소리보다 진성그룹 일가에 대한 기사가 더욱 요란했던 날이었다. 텅 빈 영정 사진 속의 얼굴, 이수경. 한서진의 언니이자 진성그룹 장남의 부인이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 그러나 21살의 서진은 알고 있었다. 언니의 몸에 난 멍자국, 마지막 통화에서 들었던 비명과 절규. 그것은 심장마비가 아닌 서서히 잔인하게 파괴당한 영혼의 죽음이었다. 서진아, 진성그룹의 그림자는 절대 쳐다봐서도 안 돼. 잊어버려. 투병 중인 어머니는 링거줄을 매단 채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부도난 회사의 빚더미에 깔렸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었다. 평범했던 중산층의 삶은 진성그룹이 내뿜은 잿더미 아래 깔려 산산조각 났다. 서진은 병실 창밖에 먹구름을 올려다보았다. 잊으라고? 언니의 복수를, 가족의 몰락을,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박 회장의 냉혹한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날 이후 한서진은 사라졌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재단하고 조각했다. 명문대 졸업장을 땄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커리어 우먼으로 경력을 쌓았다. 화려한 미모를 갈고 닦았지만 항상 차분한 단색의 옷만을 입었다. 감정을 숨기는 법을 익혔고 눈빛에서 미세한 떨림조차 지원했다. 진성그룹의 실질적 총수, 박 회장의 눈에 들기 위한 완벽한 며느리.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데 꼬박 10년이 걸렸다. 서진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이수경의 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원하는 완벽하게 조종 가능한 순종적이고 무색무취한 새로운 인물 한서진이었다. 복수는 차가운 요리라고 했던가. 서진의 심장은 이미 복수의 얼음 조각이 되어 있었다. 이 표적 설정과 접근 비서실의 그림자. 김도연 상무님은 어머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스케줄을 바꾸는 분입니다. 신부님이 그걸 이해하셔야 해요. 결혼을 앞둔 상견례 자리에서 김도연은 박 회장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서진에게 며느리의 미덕을 설파했다. 서진은 단아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도연씨. 저는 진성그룹의 방침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서진이 김도연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치밀한 분석 결과였다. 장남 김도연은 그룹 후계자이지만 강압적인 박 회장의 그늘 아래서 자라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유약한 인물이었다. 박 회장의 정략 결혼 상대를 제외하고 그녀가 가장 쉽게 조종하고 가장 쉽게 그룹 중심부로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김도연이었다. 서진은 진성그룹 비서실에 입사하는 것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목표는 박 회장의 직속 비서가 되는 것.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 박 회장의 일정을 완벽하게 정리했고 단 한 번도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회장은 서진을 관찰했다. 차갑고 예리한 박 회장의 시선은 모든 것을 꿰뚫는 듯했다. 한서진 씨, 당신의 눈빛은 너무 맑아. 재벌가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가끔은 흐릿해질 줄도 알아야 해. 서진은 그 말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얼어붙었지만 곧바로 눈을 내리깔았다. 회장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회장님께 도움이 되는 그림자이고 싶습니다. 이 그림자 역할은 박 회장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박 회장은 서진의 미모와 명문대 학벌, 그리고 그녀의 절대 복종하는 태도에 만족했다. 그녀에게 필요한 며느리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꼭두각시였기 때문이다. 김도연은 오히려 서진의 조용함에 매료되었다. 정략결혼 상대들이 보여준 요란한 허영심 대신 서진은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듯했다. 물론 그것은 서진이 10년 동안 연습한 완벽한 연기였지만 서진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어머니에게서 벗어난 것 같아. 김도연의 나약한 고백을 들을 때마다 서진은 속으로 언니의 이름을 되뇌었다. 언니, 이자는 내가 반드시 부술 진성그룹의 나약한 기둥이야. 내가 너를 위해 여기까지 왔어. 3. 신데렐라의 탄생 잔혹한 승낙.
마침내 결혼 승낙이 떨어졌다. 하지만 승낙은 잔혹한 면접의 통과 의례와 같았다. 박 회장은 서진을 개인 집무실로 불렀다. 집무실에는 수많은 예술품과 함께 진성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박 회장이 결혼 전 장남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장남의 첫 부인 이수경의 사진이 아주 작게 붙어 있었다. 서진의 언니였다. 앉아, 한서진 씨. 박 회장이 찻잔을 내밀었다. 결혼을 승낙한 이유는 간단해. 당신은 우리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을 만큼 똑똑하지만 당신의 미천한 배경 때문에 결코 나에게 대적할 수 없지. 나는 당신이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박 회장은 언니의 사진을 힐끗 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경멸이 아닌 그저 실패작에 대한 무관심이었다. 하지만 명심해. 당신의 유일한 역할은 김도연의 어머니, 즉 나의 대를 이을 사내 아이를 낳는 기계라는 거야. 그것이 당신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다. 서진은 숨을 멈추고 박 회장의 말을 들었다. 기계. 그 말에 그녀의 가면이 잠시 흔들릴 뻔했다. 그리고 5년 안에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단 한 번이라도 나의 뜻을 거역한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깨끗이 사라져야 해.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서진은 찻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쓰지 않고 오히려 달았다. 톡처럼.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을 것입니다. 서진은 그렇게 완벽한 꼭두각시 신부가 되었다. 박 회장은 안심했고 서진의 심장은 승리감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복수 계획이 완벽하게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언니의 죽음으로 몰락했던 가족을 위해 그녀는 기꺼이 잔혹한 신데렐라가 되었다. 결혼식 전야의 위험한 거래. 결혼식 전날 밤, 서진은 화려한 예단으로 가득 찬 방을 빠져나와 진성그룹 회장 자택의 별채로 향했다. 그곳에는 병약한 시아버지 김 회장이 머물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그룹의 명목상 회장이었지만 실권은 박 회장에게 빼앗긴 지 오래였다. 아가 서진, 정말 괜찮겠니? 돌아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김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진의 언니인 이수경의 죽음 이후 깊은 죄책감과 아내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서진은 김 회장 앞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가 김 회장에게 접근한 것은 박 회장의 비자금 장부 복사본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20년 전 이수경이 박 회장에게 협박당했던 핵심 이유가 바로 이 불법 자금의 존재였다. 이 장부가 세상에 공개되면 박 회장님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성그룹도 위험해집니다. 아버님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저를 도우시는 거죠? 김 회장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박 회장은 내 아들 도연이마저도 자신의 도구로 만들었어. 수경이도 도연이도 다 내 아내의 욕망 때문에 희생됐지. 나는 죄인이야. 이제라도 멈춰야 해. 서진, 네가 유일한 희망이다. 김 회장은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낡은 가죽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진성그룹의 수십 년간의 비밀과 박 회장의 검은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서진이 10년간 찾아 헤매던 복수의 열쇠였다. 서진이 복사본을 받아들자 김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약속해다오. 도연이는 건드리지 마라. 그 아이는 그저 겁이 많은 피해자일 뿐이야. 저를 이용했던 죄는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염려하시는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룬 복수의 결말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순간 복사본의 무게만큼이나 서진의 심장이 무겁게 죄어왔다. 내일 이 장부가 터지는 순간 진성그룹의 모든 역사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프롤로그 축의금 봉투 최후의 모멸. 드디어 결혼식 당일 초호화 호텔 연회장은 마치 중세 왕궁의 무도회장처럼 화려했다. 서진은 완벽하게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신랑 김도연이 들어와 은색 트레이에 가득 담긴 축의금 봉투들을 들이밀었다. 이것 봐, 서진. 이 봉투들은 정략 결혼 상대로 점쳐졌던 H그룹 따님이 보낸 축의금이야. 어머니가 따로 모아두라고 하셨지. 액수가 장난이 아니야. 김도연은 승리감에 도취된 듯 서진의 어깨를 붙잡았다. 서진아, 네가 이 돈이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해? 이것만으로도 너희 집 평생 벌 돈이야. 네 부모님도 이 돈 봉투를 보면 평생 입 다물고 조용히 살 수 있을 거야. 김도연의 말은 비수였다. 그가 던진 너희 집 평생 벌 돈이라는 모멸감은 서진의 10년 준비를 정당화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두꺼운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에는 고급 한지로 만든 카드가 붙어 있었고 김도연의 진정한 동반자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H그룹의 딸은 김도연의 유약함과 진성그룹의 위선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서진은 봉투를 내려놓고 김도연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재벌가 후계자로서의 오만한 우월감만이 가득했다. 고마워요, 도연씨. 덕분에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마지막까지 확신하게 되었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라리 피의 맹세였다. 그녀의 심장은 복수를 향한 격렬한 진동을 시작했다. 이제 가면을 벗어던지고 파국을 맞이할 시간이